주제, 이 안에 행복한 아침 편지 103번째 시간입니다.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오늘의 주제고요. 자, 프롤로그부터 알아볼까요? 17세기 프로레스탄 14세의 성안이고요. 오로라 공주의 명명식이 거행됩니다. 먼저 장엄한 행진곡으로 식이 거행됨을 알려줍니다. 귀족과 귀부인들이 등장하고 시종들이 손님들을 착석시킵니다. 이후 공주의 데모가 되는 요정, 미의 요정, 우아의 요정, 빵의 요정, 노래하는 까나리아 요정, 그리고 격렬의 요정, 지혜의 라라 요정들이 등장합니다. 6명의 요정들이 각각의 재능과 성격을 차례대로 공주에게 선물하죠. 마지막으로 리라의 요정이 축복의 선물을 전하려고 다가서는 순간 요정 카라보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공주가 16살이 되면 뜨개질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에 리라 요정이 등장하여 카라보스를 쫓아내고 공주는 죽음 대신에 100년 동안 잠이 들어서 한 왕자의 입맞춤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프롤로그입니다. 자, 1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주의 명명식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성의 정원. 요정들에게서 받은 각각의 재능과 성격으로 오로라 공주는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을 합니다. 먼 나라로부터 4명의 왕자가 그녀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죠. 이에 왕은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합니다. 잔치에 초대된 마을 사람들이 민속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식전 그 뜨개질 바늘을 손에 든 소녀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식전 그 관장하는 사람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4인의 왕자와 함께 왕 그리고 왕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 소녀들을 사형에 처하지만 왕비와 왕자들이 공주의 생일잔치 날임을 상기시키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왕도 소녀들을 용서하죠. 소녀들이 사면되고 성 안의 잔치 분위기는 다시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4인의 왕자와 오로라 공주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춤을 추는 사이 갑자기 나타난 어느 노파로부터 공주는 뜨개질 바늘을 받게 됩니다. 뜨개질 바늘을 무심코 받은 공주는 얼떨결에 자신의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죠. 이에 공주는 실신하듯 쓰러집니다. 이러한 소란 속에서 드디어 노파는 자신이 카라보스임을 밝힙니다. 이때 갑자기 리라의 요정이 등장하여 성 안에 소란을 잠재우고 잠든 공주를 성 안으로 옮깁니다. 성은 점차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듯 어두운 장막이 드리워지죠. 2막으로 넘어가서 오로라인데 오라라고 누가 잘못 썼네요. 오로라 공주가 잠든 후에 100년이 지난 숲속 사냥을 즐기고 있는 데지레 왕자와 수행원들이 등장합니다. 잠시 왕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귀족들이 귀신 술래잡기 놀이를 시작하는데요. 다시 출발할 시간이 되지만 왕자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주저주저합니다. 이에 리라 요정이 등장하여 잠자는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에 솔깃한 왕자는 리라의 요정이 보여준 환영에서 공주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힙니다. 역시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왕자는 리라 요정이 안내하는 공주가 잠든 숲속의 성으로 향하는데요. 드디어 도착한 성 안에서 요정이 지시한 것처럼 왕자는 입맞춤을 합니다. 잠들어 있던 성 안의 사람들과 왕비가 모두 다 저주에서 풀려나죠. 왕은 데지레 왕자를 오로라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자, 3막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죠. 성의 연회장에서는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춤이 이어지고요.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춤으로써 선이 악을 극복하는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러시아 춤곡을 차용한 선율이 진행이 되고 결국 리라 요정에 감사하면서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행복한 결혼으로 해피 엔딩으로 발레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였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우리에게 차이콥스키는 비창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을 포함한 수많은 걸작을 남긴 작곡가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의 특출나는 장기가 발휘한 장르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발레입니다. 그 당시 발레는 매우 쉬운 반주에 춤추는 음악에 불과했죠. 그러나 차이콥스키의 발레 반주는 오케스트레이션 치고는 너무나 교향악적인 수준에 가까워서 많은 혹평을 받고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마치 어려운 작품이나 좀 있어 보이는 작품들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치워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발레도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렵다고 혹평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작곡 연도는 1889년 2월 8일에 시작해서 같은 해 9월 9일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발레 하면 보통 2시간 이상 되잖아요. 거기다가 오케스트레이션 내용 구상까지 해야 되니 1, 2년이 걸리는 걸 차이콥스키는 불과 6, 7개월에 해냈으니 매우 차이콥스키가 얼마나 멜로디와 화성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무대에 잘 어울리지 않는 발레이기도 합니다.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이 가진 임팩트가 너무나 커서 그런지 이 발레 무대로 잘 올라가지 않는 비운의 발레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영상을 사용하고 있는 테레프 채널의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부분을 한번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중 하나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1890년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백조의 호수가 폭망한 이후로 상처가 컸던 나머지 무려 13년 동안 발레 음악을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러시아 황실의 부탁을 받아 다시 발레 음악을 제작하게 되지만 막상 황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음악이 난해해서 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론을 받고 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발레 음악은 단순한 반주 기능으로서 머문 것이 다였기 때문에 차이코프스키처럼 정교한 음악이 무용에 쓰이는 일은 흔치 않았던 거죠. 그러나 백조의 호수와 마찬가지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 역시 차이코프스키가 죽은 지 10년 후 그 당시 두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정말 많은 바리에이션과 디베르티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코프스키가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인 것이 느껴지는데요. 1막과 2막에서는 선을 대변하는 라일락 요정과 사악한 요정 카라보스의 테마로 대립되어 곡조를 이루고 3막에서는 캐릭터 댄스와 바리에이션에 중점을 두어 음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요정이 3명 출연하는데요. 발레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요정들이 존재합니다. 순결과 아름다움의 요정인 크리스탈 분수 요정,
풍요를 상징하는 밀가루 요정. 관대함을 상징하는 빵가루 요정. 장난과 즐거움의 요정인 카나리아 요정. 힘을 상징하는 손가락 요정. 지혜와 사랑의 요정인 라일락 요정. 앞서 보여드렸던 요정들의 솔로 바리에이션과 오로라에게 청혼하기 위해 모인 왕자들과 함께 춤을 추는 로즈 아다지오. 잠에서 깨어난 오로라 공주와 베자레 왕자의 결혼식 장면인 산막에서는 파랑새 파드되, 장화시는 고양이. 보석 디베르티스 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국 코번트 가든 로얄 발레단에서는 종전 후 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를 담아 이 작품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작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담아 장미꽃 필 무렵에 공연이 오르기도 합니다. 붉은 장미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테르프였습니다.